오늘은 일단은 수열의 극한할 거고요. 한 절반 정도만 나갈게요. 전체적으로 나가기에는 문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리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 절반 정도만 좀 나갑시다.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할 거냐면 앞에 내용 설명만 좀 적으면서 시작할게요. 알겠죠? 보자. 1. 뭘 배울 거냐면 수열의 극한에서는 말 그대로 수열의 수렴과 그 다음에 발산이라는 거를 배웠어요.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걸 배웠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수열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수열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AN이 뭐 1, 2분의 1, 그리고 3분의 1, 그리고 4분의 1 이렇게 그래서 n번째에 n분의 1이 되는 수열이 있다. 그랬을 때 얘는 우리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면은 n을 점점점 커지게 되면은 이게 어디에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 있냐면 0으로 가까워진다라고 알 수 있었죠. 이런 것처럼 어떤 수열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값에 가까워질 때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렴이라고 부를 거고요. 걔를 이렇게 정의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수렴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하자. 네. 수열을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냈을 때 무한히 보냈을 때 얘가 어떤 알파의 값으로 일정한 값으로 갈 때 우리는 얘를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할 거고요.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수렴을 배웠으면 그거 이제 반대 개념이 뭘 해볼 거냐면 발산이라고 해볼게요. 그렇지만 이제 발산의 종류는 좀 여러 개가 있었을 거야. 맞지? 기억이 나요? 발산의 종류.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었죠? 발산의 종류는 예를 들어 1, 2, 3, n.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점점 한없이 커지는 어떤 무한대 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꼴이 있었냐면 거꾸로 이제 한없이 뭐해지는 이렇게 맞죠? 한없이 작아지는 꼴도 있었고요. 그 다음 또 이런 꼴이 있었죠? 어떤 꼴이 있었냐면 마이너스 1의 n승이라 그래서 우리가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n승이라 그래서 뭐냐면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고 맞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커지지도 않고 엄청나게 작아지지 않는 이런 꼴 또는 어떤 꼴이 있었냐면은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5, 6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1의 n승의 n 이런 꼴 그래서 뭐냐면 엄청나게 작아지는 것도 아니야 음수로만 작아지는 것도 아니야 양수로만 커지는 것도 아니야 뭐가 됐든 하나의 값으로 같지 않은 이런 종류를 우리가 전부 다 뭐라고 불렀냐면 발산이라 불렀고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양의 무한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얘와 얘는 통틀어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진동이라고 불렀었다. 기억나나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정리해볼게요. 따라서 이제 발산이라는 종류는 지금처럼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리미트 an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얘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 무한대 그래서 양의 무한대값 양의 무한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음의 무한대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정했었죠. 음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그 다음에 나머지 종류 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닌 나머지를 우리 전부 다 뭐라고 부를 거냐면 디타꼴인데 얘를 진동이라고 부르겠다. 따라서 어떤 수열이 수렴하냐 발산하냐고 물어보면은 만약에 수렴한다라 그러면 그거의 수렴값을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만약에 걔가 발산한다라 그러면 그냥 발산이라고만 쓰시면 돼요. 뭐 굳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나 진동이라고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거기서 수렴인지 발산인지만 물어봤으면. 알겠죠? 거기다 이렇게 써도 돼. 뭐 가로치고 무한대, 가로치고 마이너스 무한대, 가로치고 진동이라 쓰는 건 좋지만 뭐 그냥 수렴 발산만 물어본다면 수렴이면 수렴값, 발산이면 그냥 발산이라고만 적어주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알았죠? 답을 쓸 때 좀 유의했으면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수렴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좀 성질을 배울 건데요. 뭘 해볼 거냐면 수열의 극한에 관한 성질.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처럼 어떤 수렴하는 수열이 두 개가 있어요. 리미트 an이 알파로 가는 수열이 있고요. 또는 리미트 bn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베타로 가는 수렴하는 두 개의 수열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값들을 구해볼 건데 총 4가지 기본적인 연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이 an에다가 k비한 거에다가 극한을 보내보면 얘는 뭐가 되겠냐면 k 알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수렴하는 두 개를 뭐하거나 더하거나 빼보자라는 거죠. 더하거나 빼보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각각의 수렴값으로 더하거나 뺀값으로 정의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뭘 해보겠냐? 두 번째 곱해보겠다. 즉 리미트 an 곱하기 bn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우리가 두 개의 곱으로 되겠고,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개를 뭐 해보겠냐면 나눠보겠다고. 그래서 나누게 되면 이 값은 베타분의 알파인데, 당연히 나눌 때는 우리가 얼마가 아닌 값으로 나눠야 되냐면 0이 아닌 값으로 나눠야겠고, 그 값도 얼마가 아니겠다? 0이 아니겠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면 지금 우리가 실수 배한 거, 더하고 뺀 거, 그리고 곱한 거, 나눈 거, 우리가 사칭연산이죠. 지금 뭐냐면 각각의 값이 존재한다면 더하거나 빼고 곱하거나 나누고 한 사칭연산의 값도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 리미트 an-bn은 알파래. 리미트 예를 들어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0이래. 그랬을 때 이거를 구하래. 리미트 an은 얼마냐라고 구할 수가 있어. 그럼 봤더니 얘가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하잖아. 맞아요? 그랬을 때 얘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뭐냐면 수렴하는 두 개의 값이 있다면은 우리는 k 배한 거, 더하거나 뺀 거, 곱한 거, 나눈 건 수렴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와 얘는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하면 되겠다? 뭐 하면 돼요? 두 개를. 뭐 하면 얘가 나오죠? 사칭연산 중에? 더하면 되겠죠. 맞아요? 맞죠? 더하면 얘가 뭐가 나오니까 an이 나오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되겠다? 알파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얘를 그냥 베타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두 개를 그냥 마찬가지 더한 거니까 이 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억니은 디귿이라 그래서 어떤 성질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성질로 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게 성립하겠고요. 이건 아마 문제 풀면서 선생님하고 이 기니디에 관련된 거는 내가 이제 30개 정도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마 연습하다 보면은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마지막 등비수열. 자, 우리가 이제 수열 중에서 등비수열은 이 수렴값하고의 발산값이 좀 잘 정의가 되어 있는데, 뭐에 의해서 정의가 됐냐면 리미트 우리가 r의 n승을 무한대로 보내서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값을 r의 범위에 따라서 정의가 될 건데,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랑 r이 1일 때랑, 그리고 r이 -1일 때랑, 그리고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로 정의가 된다. 이때는 얼마로 가겠냐면 0으로 가겠고, 이때는 얼마? 1. 그리고 이때는 얼마? 발산. 그리고 이때도 얼마냐면 발산으로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배워요? 수렴 조건 배우죠? 수렴 조건. 맞아요? 수렴 조건. 그래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어떻게 되겠냐면, 등비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해서 우리가 수렴한다 라는 것을 배우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 적어놓고요, 문제풀이는 이거 다 적은 다음에 시작할게요. 그렇죠? 이쁘게 적어놔. 그래서 1번부터 해보자. 그래서 1번이고요. 자, 다음 보기의 수열 중 수렴하는 것을 고르시오 가보자. 1번. 자, 1번 보면은 1번이죠. 첫 번째 거는 1, 마이 3, 마사 5. 그리고 얘를 뭐라 그래요? 주희야 뭐라 그러지 얘를? 발산이죠? 그렇죠? 얘는 발산이고요. 발산 중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놈이냐면 진동이라고 부르는 놈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렴하죠? 우리가 이 수열은 지금 수렴한다. 우리가 얘를 일반어로 써보면, 일반어로 쓰는 게 또 중요하죠. 얘는 일반어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1에 n-1승에 n분의 1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1,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3을 집어넣으면 3분의 1. 그래서 얘는 수렴하죠. 얼마로 수렴하냐면 0으로 수렴하겠다라는 거죠. 0으로 수렴.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얘는 뭐 어떤 수열을 우리가 쓸 수는 없고요. 하지만 얘도 1, 0, 마일 0, 1, 0 우리가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으니까 발산이고요. 그 중에 얘도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니까 진동이 되겠고, 마지막은 말 그대로 1이죠 쭉. 그래서 쭉 1로 가는 거니까 얘는 1로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수렴하려면은 그런 수렴 값을 써주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발산하면 발산. 혹시나 그게 무엇이냐고 쓰라 그러면 가로쳐서 이제 진동이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기호를 표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간단해요. 그 다음에 4번은 자 발산하는 수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며 이제 이 정도 부분이 이제 충분히 너네가 이제 구별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 기억은 얘는 뭐예요? 발산하죠? 그리고 얘는 이제 발산하니까 굳이 발산하는 기호는 이제 쓰지 않을게요 일단은. 그럼 얘는 어디로 발산해요? 기억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5n 마이너스 얼마? 20은 얼마가 되겠다? 무한대 맞죠? 그래서 얘는 이 값을 그냥 써버릴게. 그 다음에 얘는 수렴하는 거죠? 얼마로 수렴하는 거냐면 0으로. 그 다음에 이것은 말 그대로 뭐야? 마이너스 하의 n승은 발산이죠? 우리가 이제 발산이고 그러면서 얘는 진동이 되겠죠. 진동. 그 다음에 리을은 우리가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이 리미트를 보내게 되면 점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오른쪽이 0이 되니까 리을은 얼마로 수렴하냐면 우리가 리미트 얘는 v 얼마로 수렴해? 고민할 거야? 얼마죠 얘가? 0이죠? 그렇죠? 그래서 1로 수렴하겠다. 맞죠? 다 기억나죠? 그래서 수렴하고 안 하고. 따라서 지금 발산하는 것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더라. 그렇죠? 기억과 디귿이 발산한다. 발점이 발산한다고요. 자, 계속 갈게요. 7번. 기본 성질 이용해서 구하자. 자, 리미트 an이 마이너스 3이고요. 얘들아,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갈 때는 생략할게요. 그렇죠?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지금 이래요. 그래서 리미트 뭘 구하래요? EAN 마이너스 BN에 AN BN 더하기 2를 구하래. 자, 우리가 아까 뭘 배웠냐면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 그래서 지금처럼 수렴하고요. 수렴하면 우리가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곱한 것들을 전부 다 수렴한다라 그랬죠. 따라서 이 문제를 보면은 AN에다가 2배 했고요. 그 다음에 2개를 뺐고요. 나눴죠. 나눴는데 이 값이 얼마가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닌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수렴하는 값으로 그대로 수렴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얘는 2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 2 더하기 2 값으로 수렴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답만 간단하게 구하면 얘는 2가 나오겠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수렴하고 수렴하면 이 값을 더하거나 빼고 나누거나 곱한 값을 우리가 분모가 0이 아니라면 내가 원래 구하려는 수렴값으로 수렴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간단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쉽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줄 극한값이 가장 작은 것을 자, n을 무한히 보냈을 때 우리가 이제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꼴에 대한 극한을 보내봤는데 우리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가장 기본은 분모의 가장 큰 차수로 나눠줘서 맞죠? 극한이 0이 되는 걸 재우고 구하는 건데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엔 뭐였어요? 누가 더 최고차가 큰지 맞죠? 분모가 더 크면 0이 되고요. 분자가 더 크면 발산하고요. 분자랑 분모의 차수가 똑같으면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된다 그랬죠? 따라서 극한값이 가장 작은 것은 1번 구해보자. 1번은 얼마가 되냐면은 3분의 2죠. 2번은 극한값이 얼마냐면 1이 되겠다. 3번은 얼마가 되겠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4번은 얼마가 되면 분모가 더 크니까 0. 그리고 5번은 얼마가 되겠냐면 3분의 1이 되겠다. 따라서 이제 극한값이 가장 작은 것은 당연히 음수인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계속할게요. 14번. 14번은 이제 루트꼴이 나왔죠? 아마 이제 학생들이 이제 루트꼴이 나왔을 때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푸는 학생들은 절대해서는 안 될 짓을 하죠. 우리가 그게 뭐냐면 유리화라는 거 하는데 우리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가끔씩 유리화를 할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인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분의 루트 더하기 루트 더하기 루트 분의 루트인데요. 우리가 이 극한을 보내보죠.
n을 무한히 보내면 우리는 어떤 개념이 있어야 돼? 얘는 한없이 커지니까 무한대, 얘도 한없이 커지니까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맞죠? 마찬가지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따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가장 기본은 분모의 가장 큰 차수로 나눠주자. 따라서 여기는 분모의 가장 큰 차수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n이 돼요. 루트 n. 따라서 루트 n으로 나누면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4 더하기 n분의 1 더하기 루트 n 나눴으니까 1. 여기는 1 마이너스 n분의 1 더하기 루트 1.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루트의 9 마이너스 n분의 1 그리고 더하기 루트 1. 그 다음에 루트의 4 마이너스 n분의 1 더하기 루트의 1 더하기 n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만 보내면 돼요? n을 무한히 보내면 우리는 알고 있죠? n분의 1의 극한은 전부 다 얼마다? 0이다. 따라서 극한을 보내면 루트 4니까 2 더하기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플러스 여기는 얼마? 3 더하기 1 2 더하기 1 그렇죠? 이 극한값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얼마나 12분의 17이 나오고요. 우리가 이러한 값은 실제로 이러한 연산 자체는 필요가 없죠. 왜? 딱 보고 얘는 가장 큰 차수가 루트 n이니까 마찬가지 최고차항 개수만 비교하면 여기서 2, 여기서 1, 루트 1, 루트 1, 루트 9, 1, 루트 4, 루트 1 맞죠?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루트가 나오는 꼴이 아마 이제 조금 있다가 루트 빼기 루트 꼴을 배워요. 하지만 그런 계산이 아니라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며 쉽게 구할 수가 있더라. 그렇죠? 쉽게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복잡한 걸 가볼게요. 다음에 극한을 구하라. n이 무한대로 갈 때 1-2의 제곱분의 1, 1-3의 제곱분의 1, 1-n의 제곱분의 1의 극한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일단은 모양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양부터 좀 이쁘게 바꿔야겠죠. 그래서 모양을 이쁘게 바꾼다는 것은 얘를 좀 이제 좀씩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제 곱하기 꼴이 나왔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곱하기 꼴이 나오면 얘를 이쁘게 정리하려면 우리가 어떤 사라져야겠다는 개념이 좀 있어요. 사라져야겠다. 왜? 곱해서 이쁘게 만들려면 약분. 맞죠? 따라서 좀 이쁘게 바꿔보자. 그럼 여기 이쁘게 바꿔보면 얼마가 되겠냐면 2의 제곱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우리가 이제 2의 제곱 마이너스 1 합차로 해서 얼마로 쓰는 게 있냐면 1 곱하기 3 이렇게 쓰자고. 또 여기는 3의 제곱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1 얼마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4. 그 다음에 점점점 여기는 뭐가 되냐면 n의 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니까 n-1 n 플러스를 써보자. 중간에 하나만 더 써볼까요? 중간에 뭐가 오겠냐면 4의 제곱분의 3 곱하기 5가 오겠네. 그래서 이렇게 써놨더니 우리가 좀 지워지는 게 뭐예요? 이제 지우는 거 되게 주의해야죠. 아마 이제 수열에서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열에서 이런 거 지우는 거 많이 해봤을 거야. 그래서 얘랑 얘가 지워지고요. 얘랑 얘가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지고요. 이 4는 규칙성에서 누구랑 지워지냐면 얘랑 지워지겠고 그 다음에 5는 누구랑 지워지냐면 얘랑 하나 지워지겠고요. 여기 남는 얘는 이렇게 지워지겠다. 따라서 얘는 남는 게 누구랑 누가 남냐면 여기 2와 여기 n 그렇죠? 여기 2와 n 그래서 여기가 2분의 n 하고요. 2n분의 그 다음에 분자는 뭐가 남냐면 n 플러스 1이 남겠더라.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렇게 간단히 고친 거에 대한 극한은 최고차항의 개수 비교 2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겠지. 따라서 이제 식만 우리가 이쁘게 정리할 수가 있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뭐 일도 아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너네가 이제 수열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열만 잘 배웠다면 이 극한에서는 그것을 이쁘게 정리한 후에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결국에는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 비교 그래서 분자랑 분모 중에 누가 더 차수가 큰지만 알면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20번도 그냥 빠르게 할게요. 자, 20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공식을 이용하라는 거구나. n제곱 더하기 1이네요. 따라서 뭐야? 1 더하기 2 더하기 어디까지야? n까지 합을 해서 극한을 구하래. 그랬을 때 우리가 세 가지 공식을 알아야죠. 맞아요? 우리가 수투에서 세 가지를 배웠어. 시그마 k K는 1부터 n 하고요.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N K제곱. 여기서는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시그마 K는 1부터 N의 K세제곱. 요 세 가지 공식. 요 세 가지 공식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얘가 2분의 N 플러스 1이죠. 그리고 얘가 혹시나 까먹은 사람들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N 플러스 1의 얘가 전체의 제곱이다. 따라서 혹시 이제 시그마 계산값에 우리가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을 간혹 가다가 쓸 때가 있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너네가 미적분 원에서 배우는 건 아니지만 숙제에서 당연히 배웠다라 그래서 따로 가르치는 않아. 알겠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분자는 뭐가 되겠어요? 리미트에 시그마 K이기 때문에 2분의 N 플러스 1이죠? 여기는 N제곱 더하기입니다. 따라서 최고창이 이제 개수만 비교하면 되겠죠? N에 대한 2차식. 따라서 1, 2분의 1.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 되겠다. 혹시나 모르는 사람은 좀 적어두세요. 뭐 굳이 뼛속까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굳이 이거를 써놓을 필요는 없겠죠? 이 정도는 뭐 혹시나 까먹은 사람들만 좀 간단하게 적어놨으면 한다. 너무 그렇게 조용히 할 필요 없는데. 자, 이제 어색해서. 자, 그 다음에 23번 가볼게요. 23번을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23번 보자. 23번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은 분자가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플러스 2n-1이고 2n-1. 난 얘가 n 플러스 1 더하기 n 플러스 2 더하기 우리가 2n이야.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가 어떤 공식을 쓰기 위해서 이제 시그마 공식으로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우리가 이제 분자를 시그마 쪽으로 좀 써보면 분자는 이런 꼴이죠. 리미트 분자는 뭐냐면 시그마 2k-1이야. 2k-1 k는 1부터 n까지 이런 꼴이고 그 다음에 얘는 시그마의 K는 1부터 잘 보면 죄송한데 어려운 거 한 두 문제만 죄송하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지금 얘가 이제 가만히 있는 거랑 이제 정말 변하지 않는 거랑 변하는 게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n은 변하지 않죠. 그랬을 때 우리 얘는 그냥 n은 그대로 써주는 게 좋고요. 이제 1, 2 그리고 얘를 잘 분해하면 n 더하기 n이에요. n 더하기 n. 얘는 실제로 1부터 어디까지 변하는 거냐면 n까지 변했다 그래서 여기는 1부터 n까지 여기가 이제 k가 들어가요. 맞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 시그마 공식을 써서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얘를 이렇게 부르죠. 얘를 이제 홀수드레아를 해요. 홀수드레아. 무슨 얘기냐면 이 홀수드레아이라는 것은 시그마 2k-를 직접 계산할 게 아니라 얘는 공식이 있어. 얘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n제곱이 돼요. n제곱. 보면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n제곱이라는 거는 항의 개수의 제곱이라는 뜻인데 지금 보면 첫 번째 항까지 더하면 1이고요. 두 번째 항까지 더하면 4야. 말 그대로 2의 제곱. 그리고 세 번째 항까지 더하면은 9가 되겠고요. 3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더해볼까요? 하나는 여기 7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16, 4의 제곱이 돼. 말 그대로 함수의 제곱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홀수들의 합은 우리가 직접 시그마 공식을 잘 쓰지 않고요. 곧바로 n제곱이라고 하겠고요. 이거는 되게 많이 쓸 거야 앞으로. 알겠죠? 그래서 시그마 2k-는 n제곱이다. 이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dn은 어쩔 수 없어요. 시그마 계산해야 된다. 근데 n이라는 것은 k에 대해서 상수 취급해야 되니까 두 개를 곱해야겠죠. 얘는 시그마 k 그래서 얼마냐면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남는 식을 보면 n제곱 2분의 n제곱 더하기 n제곱이니까 얘도 이제 극한을 보내면 최고창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겠죠. n제곱이 최고창이니까 여기는 1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1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는 요거 n제곱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분해할 때 n 더하기 k의 시그마로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거와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서 시그마 꼴로 바꿀 수가 있어야겠죠. 이 시그마 꼴로 바꾸는 건 중요하죠. 우리가 다들 배웠겠지만 나중에 리미트 시그마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방법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더하기 꼴을 시그마로 잘 고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26번. 자, 다음에 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로그의 계산이죠. 로그에 대한 극한을 계산하래. 자, 그러면 일단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더하기는 곱하기, 빼기는 나누기라는 걸 알겠고요. 그랬을 때 이 2라는 것을 우리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올릴 수가 있다고 배웠죠. 따라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리미트에 얘는 더하니까 로그 2에 진수끼리 뭐 해주고요? 곱해주고, 그리고 얘는 우리가 뭐 할 수가 있냐면 빼기니까 진수끼리 나누기가 되겠다. 따라서 로그라는 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극한을 어떻게 보내냐? 얘 극한은 다음과 보내는 거와 똑같아요. 로그에 로그 2를 써주고요. 얘는 어떤 값이라고 생각한다면 안에다가 리미트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다가. 그래서 안에 값에 대한 극한을 먼저 보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에 극한을 보내면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다항함수꼴에 대한 극한이 되겠고요. n제곱이 최고차고요. n제곱의 최고차. 여기 1, 4.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겠냐면 로그 2의 얼마? 4가 되겠다. 따라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얘를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그의 극한값이 나오면은 로그라는 것은 극한을 안에 극한의 다항함수꼴로 먼저 계산한 후에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도 아주 간단한 얘기. 자, 29번 보자. 그냥 말로 볼게. 29번. 아주 쉬우니까. 자,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더하기 5분의 a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1, 3분의 1을 만족할 때 ab 값을 구하라. 자, 우리는 이제 이 극한값이 수렴한다는 얘기죠. 3분의 1로. 그러게 되면 분모랑 분자에서 차수는 똑같아야 돼. 그러려면 당연히 n에 대한 2차식의 a의 개수는 얼마가 돼야겠냐면 0이 돼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0이 되면은 1차식이죠. 따라서 분모랑 분자의 차수만 비교해서 3분의 1이 나오려면 b는 1이 돼야겠더라.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간단히 구할 수가 있겠네요. 계속 갈게요. 32번도 말로. 32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얘가 2분의 1이래. 그럼 마찬가지로 분모와 분자를 차수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만약에 b가 있다면 얘는 분모는 3차, 분자는 2차니까 극한이 0으로 가겠죠. 따라서 이번에 b가 얼마냐면 0이 돼야겠고, 마찬가지 이제 b가 0이면 이제 분모는 2차, 분자도 n에 대한 2차식의 a가 있으니까 이 값이 2분의 1로 나올 수가 있겠죠. a가 얼마면? 1이면. 따라서 a는 1이고요. b는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 따라서 밑에 식에다가 a에다가 1, b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n제곱분의 n제곱 더하기 3n-4니까 아닌데? 아니지. a가 얼마가 나와야 돼? a가 얼마 나와야지? 쟤야? 그치, 2분의 1이죠. 그냥 n이 2분의 1, b가 0이죠? 그래야지 되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여기가 2분의 1의 n의 제곱에 그리고 n제곱 더하기 3n-4가 되겠다. 따라서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4분의 1분의 1, 그래서 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정계수 결정 문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됐죠? 자, 그 다음 35번 가볼게요. 35번. 자, 이 리미트. 내가 조금 싫어하는 문제죠. 루트의 n제곱 더하기 4n 마이너스 루트의 n제곱 마이너스 4n이다. 자, 루트 빼기 루트 꼴이야. 이제 리미트를 보내게 되면은 우리가 일단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무슨 개념이냐면 얘가 어디로 가냐면 루트의 무한대로 가고요. 얘도 루트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착각하는 경우에 루트 무한대도 어차피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니까 무한대기 빼기 무한대로 얼마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0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절대로 얘는 0이 될 수가 없다가 아니라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조건 0이라는 말은 틀렸고요. 왜요? 이 무한대와 무한대는 진짜 둘 다 그냥 무한대가 아니라 이 값에 보낸 무한대 값이기 때문에 둘은 서로 다르죠. 그래서 0이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야. 그 무한대기 빼기 무한대를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배웠던 무슨 꼴로 고쳐야겠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바꾸자. 우리가 그러한 방법을 뭐라고 배웠냐면 유리화라고 그랬죠. 유리화.
따라서 유리화라는 것은 분자 분모에 얘를 켤레를 곱하는 거죠. 따라서 항상 분모는 켤레를 먼저 써주고요. 분모는 켤레를 써주고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루트에 n제곱 마이너스 4n이고 따라서 얘 켤레를 우리가 이제 계산할게 암산으로 따라서 얘에서 얘를 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만 남냐면은 반응만 남겠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원했던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최고차항 개수 비교 n에 대한 1차 n제곱에 대한 루트니까 n에 대한 1차 따라서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1 여기도 1 여기가 8이 되겠다. 따라서 얼마가 되겠냐면 4라고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쉽죠? 여기까지 할만해? 일단은 틀리면 안 돼. 다음 시험 때 진짜 다음 시험 때 진짜 1단원에서 틀리면 안 돼. 응? 아까 시험 못 받았지 아직. 내가 너네들에 대해서 그 초탁선생님을 다 일일이 물어봤어. 얘는 어떤가 얘는 어떤가 내가 일일이 다 물어봤어요. 천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주더라고. 뭐 내 생각과 거의 뭐 동일하게 뭐 알려주셨는데 다들 아주 열심히 한다고. 맞죠? 열심히 하고. 자, 그 다음에 38번 보자. 얘는 개념이 이런 거죠. 얘를 극한을 보내보자. 얘는 무한대가 되겠고요.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따라서 가끔씩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얼마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냐면 얘가 0이 되니까 무한대 곱하기 0은 0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얘도 아니고요. 당연히 얘도 아니죠. 왜요? 당연히 얘가 0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값은 얼마인지 모르고 그런데 무한대랑 얘랑 곱하면 0이다? 이것도 보장이 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얘를 마찬가지 계산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꼴 어디가 가장 문제가 돼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여기를 마찬가지 유리화를 해야 되는 문제죠. 유리화를 해야 돼. 따라서 여기는 유리화를 하게 되면 루트에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이 되겠고요. 그 루트 n은 그대로 남고요. 얘 켤레를 남게 되면 켤레는 뭐가 남냐면은 곱해놓으면 1만 남겠죠. 그래서 얼마야 얘나? 생각할 거야? 네? 잘못 들었네. 2분의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다. 몇 번까지 할지 미리 알려줄게요. 여기 알고는 있어야겠죠. 많이요. 그 70번까지예요. 그렇죠? 유형 23번까지 할 거야. 유형 23번까지가 거의 한 챕터에서요. 거기까지는 좀 들어볼게요. 너네들 아마 지금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수업을 교과서 연결까지 하기에는 진짜 지루해요. 중간중간에 모르는 유형만 있으면 지금 강의 보면은 나중에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루트에 그 다음에 더하기 꼴이 같이 나와 있는 꼴이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일단 뭐 하면 돼요? 이런 것을 간단하게 시그마를 이용해서 고치자. 그러면 우리가 얘는 시그마로 고치면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시그마 K죠. 얘를 시그마 K. 근데 K가 1부터 어디까지냐면 N 플러스. 맞죠? 요거를 착각해서 무슨 K 플러스를 쓰는 학생이 있는데 K고요. 1부터 N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얘는 우리가 이제 공식을 대입하면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에 1부터 N까지야. 2분의 N 플러스 1. 그럼 얘도 아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얘는 무한대기 빼기 무한대 얼마인지 모르죠? 그래서 무조건 유리화를 해라. 유리화를 하게 된다는 것은 항상 분모의 켤레는 이렇게 써주고요. 분모의 켤레 더하기 루트. 따라서 얘랑 얘랑 뭐 해야 돼? 제곱한 거를 빼야겠죠? 그러면 여기는 분모가 2분의 1로 통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고요. n제곱 더하기 n이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2n 더하기 2만 남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2분의 나머지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그리고 여기는 2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삐뚤죠? 이렇게 삐뚤어. 됐죠? 따라서 우리가 최고차항만 보면은 얼마가 되겠냐면 n제곱의 루트니까 마찬가지 최고차항은 n에 대한 1차 그래서 분자분모 n에 대한 1차니까 극한을 보내면 최고차항만 개수 비교 1차에 대한 1 여기를 주의해야죠. 여기는 얼마냐면 루트 2분의 1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얼마냐면 루트 2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써야 돼요. 됐죠? 루트 2분의 1. 따라서 루트 2분의 1이라는 것은 얘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따라서 루트 2분의 1가 2개가 되겠고. 따라서 얘 역수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겠다. 얘를 우리가 쓰는 게 루트 2분의 1이죠.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분의 1이 몇 개 있냐면 2개. 루트 2분의 2. 역수해서 2분의 루트 2라고 쓸 수가 있겠죠. 됐죠? 그래서 2분의 루트 2 값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극한 계산하는 것 중에 루트 빼기 루트 꼴의 가장 고난이도죠. 루트 빼기가 2개 있는 꼴. 루트 빼기가 2개 있는 꼴. 우리가 그래도 가장 어렵다고 여기는 문제 중에 하나다. 자, 무슨 얘기냐면 분자분모에 무한대기 빼기 무한대가 있어야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지금 분자분모 전부 다 문제가 된다. 그럴 때 가장 기본에 문제가 되는 두 걸 다 해결하기 위해서 얘의 결례를 위아래. 얘의 결례를 또 위아래 곱해야겠죠. 맞아요? 선생님이 이거를 계산을 빨리 하는 방법 알려줬어. 빨리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단은 얘의 켤레를 위아래 곱하면은 얘의 켤레는 얘랑 곱할 거니까 얘에 대한 분모를 먼저 여기다 써주는 거죠. 앞에다가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에 대한 켤레를 위아래 쓸 거고요. 밑에 거는 계산할 거니까 위에 거는 남겨줘서 일단 써주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얘들아 암산 처리하는 게 좋아요. 암산이라는 건 얘의 켤레를 곱하면 제곱에서 제곱 뺄 거죠. 그럼 얼마가 남냐면 여기는 2가 남겠고, 마찬가지 여기도 이거에 제곱해서 빼면 얼마가 남냐면 2가 남겠더라. 알겠어요? 여기를 일일이 진짜 루트 더하기 루트 막 쓴 다음에 하면 식이 세네 줄이 넘어가. 따라서 이거에 켤레를 더하기를 써주고 나머지는 암산 처리해서 쓰면은 계산이 좀 더 쉽다는 얘기야. 따라서 나머지 너무 쉽다. 얘가 날라가고요. 아, 루트 1 루트 1 더하기 1 그리고 1 더하기 1 총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루트의 두 개의 꼴을 가끔씩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데 지금처럼 알려주면 되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갈게요. 이쪽 긴 줬나? 주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48번. 몇 개만 더 하면 되죠? 48번. 자, 이제 이 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잘 붙이고요. 자, 자연수에 대하여 루트의 n제곱 더하기 5n 더하기 4의 소수 부분을, 여튼 좀 싫어하는 얘기인데, 소수 부분을 an, 그거의 극한을 구하래. 어떤 루트꼴에 대한 소수 부분을 구하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다. 자, 루트 3의 소수 부분이 얼마냐? 라고 하면 얼마야? 신영아, 루트 3의 소수 부분은? 소수 부분이야. 네, 예를 들어 1.3의 소수 부분은? 0.3. 그걸 물어본 거죠. 루트 3의 소수 부분은? 그렇죠. 무슨 얘기야? 우리가 루트 3이라는 값은 얼마랑 얼마 사이에 있는 정수 사이에 있냐면 우리가 1과 얼마 사이에 있다는 거 알아요? 2 사이에 있다는 거 알죠? 따라서 우리가 얘에 대한 무슨 부분은 소수 부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루트 3에서 작은 쪽에 정수를 빼야겠죠. 맞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루트 6 이게 소수 부분을 구하래. 그럼 얘는 실제로 루트 4와 완제해서 제곱이 된 루트 얼마? 9 사이에 있죠. 왜 이런 수를 썼어요? 제곱해서 벗겨진 우리가 제곱수라고 부르죠. 완전 제곱수. 따라서 얘가 2, 얘가 3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루트 6의 소수 부분은 얼마냐면 루트 6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어떤 루트꼴에 대한 소수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어떤 완전 제곱수의 어디 사이에 있냐, 그 특히 앞에 숫자가 얼마인지를 찾아내야 돼. 따라서 이 루트를 벗길 수가 있는 우리는 뭘 찾아내냐면 완전 제곱이 무엇인지를 찾아야겠더라.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써야겠네요. 이 루트 얘보다 작고 또는 큰 완전 제곱수를 찾아야 돼. 얘보다 작고 얘보다 큰. 실제로 작은 쪽만 중요하죠. 그러면 얘보다 작은 완전 제곱수가 눈에 띌 거야.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과생이면은 얘보다 작은 완전 제곱수가 뭐겠냐? 라고 하면
얘만 하나 낮추면 되죠. 얘를 4n으로 가면 4n으로 가면 맞죠? 그래서 4n으로 가면 얘를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4는 분명히 얘보다 작다고. 얘는 자연수니까. 그럼 얘는 n 더하기 2의 제곱보다는 작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제가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4는 얘보다 n 하나 작으니까. 그러면 얘는 얘보다 하나 큰 걸 쓰면은 실제로 여기는 뭐가 오냐면 n 더하기 3의 제곱. 왜? n 더하기 2, 그 다음에 n 더하기 3이 와야지 두 개가 정수가 1 차이 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얘 우리가 소수 부분이라는 것은 정수 부분인 얘를 뭐 해줘야겠다? 빼줘야겠다. 그래서 an은 루트에 n제곱 더하기 5n 더하기 4에서 뭘 빼라? n 더하기 2를 빼라는 게 되겠지. 됐어요? 소수 부분 구하기. 이 문제는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완전 제곱수를 우리가 잘 찾아야 된다. 걔보다 하나 작은. 이제 나머지는 여기다 뭘 보내요? 리미트. 리미트 an 리미트 루트 마이너스 n 더하기. 그러면 얘도 뭐 하면 돼요? 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죠? 따라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켤레를 저는 분모에다가 써주고요. n제곱 더하기 5n 더하기 4 플러스에 n 더하기죠. 그 다음에 제곱해서 빼면은 뭐 만나냐면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4가 되기 때문에 빼면은 뭐 만나냐면 n만 남더라. 따라서 n만 남으면 우리 이제 최고창이 개수 비교하면 되겠죠? 따라서 얼마냐면 1 플러스 1 플러스 1 1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1 2분의 1이 나오겠다. 맞죠? 이제 이렇게 극근값을 구하면 되겠다. 얘들아 52번까지만 하자. 52번까지만 할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52번까지만 할게. 52번까지만 할게. 그래서 52번까지만 하자. 52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n제곱 더하기 4n 마이너스 an 더하기 b에 얘가 3일 때 a와 b에 a 더하기 b를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얘를 보면은 얘가 루트에 무한대. 그 다음에 얘가 뺐더니 3으로 수렴한대. 그 얘기는 일단은 a 값을 일단 부호부터 결정하는 게 우선인데 a가 당연히 될 수 있는 부호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어. 만약에 a가 이제 플러스라고 한다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얘는 얼마의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수렴할 때도 있으니까. 하지만 얘가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얘가 마이너스를 만나면 이쪽이 마이너스 무한대, 얘랑 만나면 플러스 무한대.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얘는 절대 3으로 수렴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일단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아, a는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어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랑 만나서 전체가 플러스 무한대가 되니까 무한대기 무한대는 수렴할 수가 없거든.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어렵게 냈을 때 어떻게 되겠어? 이건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어?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뭐라고 하면 플러스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거꾸로 a의 부를 뭐라고 생각해줘야 돼? 음수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만 바꿔도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로 바뀌어요. 왜? a가 양인지 음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알겠어요? 따라서 이럴 때도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얘를 이제 플러스라고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하면 아, 유리화. 따라서 분모에는 이제 켤레를 써주자. 여기 켤레 루트에 n제곱 더하기 4n 플러스 얘 제곱이죠. an 플러스 b의 제곱을 써줘야겠네. 아니죠. 그냥 더하기 쓰는 거죠. 미안해. 더하기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얘를 계산하는 게 n제곱 더하기 4n에다가 빼야겠죠. 얘에 대한 제곱을 빼야겠지. 이거죠. 얘가 이제 3으로 수렴하도록 해서 a값과 b값을 구해야겠네. 자, 그러면 일단은 가장 기본을 좀 더 전개하면 여기를 좀 더 전개할게요. 여기가 지금 a제곱 n제곱 더하기 2a bn 더하기 b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최고차 계수만 좀 묶어주면 여기가 1 a제곱의 n제곱 더하기 그리고 4
마이너스 2 AB N AB N 그리고 남는 게 마이너스 B제곱이 남는다. 맞아?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리미트 그 루트에 N제곱 더하기 4N 플러스 AN 플러스 B. 됐죠? 자, 이제 극한번 계산해보면 얘가 이제 3으로 수렴하려면 분자랑 분모를 차수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분모는 루트의 n제곱의 1차네. 그럼 당연히 분자도 1차가 돼야겠죠? 그러려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겠더라. 0이 되려면 될 수 있는 a의 후보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아까 처음에 결론에 의해서 처음 가정에 의해서 우리가 1만 되겠더라. 따라서 a는 1이 되니까 얘는 날라가고요. 여기다가 1 대입하고요. 여기도 1 대입해요. 그러면 얘가 이제 극한값이 수렴한다는 것은 최고창의 개수만 비교하면 여기서 1, 여기서 n에 대한 최고창 1, 그리고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4 마이너스 2b가 나오네.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도록 3이 되도록 4 마이너스 2. 맞죠? 만족하는 b값을 구하면 되겠다. 따라서 계산을 하면은 얘가 6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 b는 얼마가 되겠냐면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b가 마이너스 1이 되겠더라. 따라서 a는 1, b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값은 얼마가 되겠냐? 0이라고 할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이 문제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미정계수 결정 문제가 그래도 고난이도에 속하는 문제가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마찬가지 내가 푸는 걸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이 이제 숙제가 되겠고요. 여기까지 좀 해오시면 돼요. 이 경우는 쉬었다가 나머지 시간에 무조건 툴을 좀 나갈게요.